이제 두 번째요. 오세요. 오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 이쪽에. 네, 카메라 안녕하세요. 앞쪽으로 가지 말고 거기 앉으세요. 거기. 네, 편하게 앉으시고. 겁주고 그래.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네, 사장님 불러주세요. 네. 저기 뭐지? 성만 좀 물어볼게요. 박씨요. 박씨.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39이에요. 39세? 근데 이렇게 젊단 말이야?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내가 진짜 할아버지 너무하시네. 네, 열심히 할아버지 모시고 있는데 나는 맨날 늙어가는데. 올해 신자님 이렇다 할 게 없었네요. 이동수가 좀 보였어요. 보니 이동수가 어디 뭐 직장을 옮겼다든가 뭐 직장을 다니게 됐죠. 그러니까 네. 이동수가 보였어요. 문서는 참 잘 들어왔어요. 근데 2018년에 문서가 뭐 이렇다 하고 탁 비춰지는 문서가 없어요. 인간 고비사라 해서 인간하고 좀 싸움이 있다든가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수가 넘어가는 시거든요. 2018년이. 근데 2019년에서는 본인한테는 어떤 이제 재물이나 뭐 가정 결혼하셨나요? 네. 네. 가정의 합의나 이런 게 2019년에 들어와요. 그래서 2018년까지 조금 어수선을 하셨다면 2019년에 좀 평탄하게 가시는 형국이 돼요. 본인이. 그래서 2019년 자체가 본인한테는 좀 한숨을 돌리는 시기다라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니 너무 음. 지금 그러니까 계속 몇 년 제가 여기 그러니까 제가 안양에서 왔거든요. 네. 안양으로 이사 온 지 한 3년 반 4년 차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남편하고 둘이 이제 거의 대출 받아서 그 맞고 메꾸고 계속 지금 11년 정도 됐거든요. 결혼한 지 올해 횟수가.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크고 근데 지금도 계속 이제 집도 이제 월세로 살고 있고 계속 어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없잖아. 네, 그것도 없을 뿐더러 저희가 이제 또 각자 원래 서로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다 보니까 이제 집도 그렇고 시댁도 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사한 집도 1년 만에 다시 이사를 한 건데 이 집도 되게 좀 막 새 집이어서 이제 그냥 빌라에 새 집이어서 이사 왔는데 집 상태도 너무 살수록 막 계속 안 좋고 막 그래가지고 또 이사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돈은 또 없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2019년에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서 나아지는 거 똑같은 금액이 똑같은 월세로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힘들고 가세요. 힘들어도 가세요. 남편도 지금 직장을 오래 한 일 10몇 년 동안 한 걸 그만두고 정육 같은 걸 일을 했는데 또 그것도 몇 년 또 힘들게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번에 약간 그러니까 건설이죠. 노가다죠 한마디로. 그런 쪽으로 옮겼어요. 이제 저희 친오빠가 그런 걸 해가지고 옮겨서 한 3, 4개월 차 됐는데 그것도 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일을 나가게 된 게 한 2달 반 정도 됐거든요 지금. 저녁에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안 나가면 생활이 안 될 것 같고 2019년에 옮기세요. 집을. 네. 옮기면 재물은 자연 찾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 재물이라는 게 저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월급쟁이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인데 그게 돈이 들어온다는 게 딱히 어디서 들어올 데가 없거든요.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나가는 게 좀 줄어들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계속 갚는 거 계속 갚고 있고 왜냐면 그걸 재물이라는 게 도대체 얼만큼 버는 게 많이 버는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10억을 벌고 싶으면 10억이 2019년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10억이 들어올 준비가 되면 그 10억 자체가 2019년부터 발판이 돼요. 그래서 일이 풀리게 돼요. 남편이 지금 노가다를 다니고 있다며요. 그러면 건축이나 이런 거를 다니고 있다면 일단 첫 번째는 안 아파야겠죠. 그래야 몸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안 아파야 되죠. 그것도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이 풀 때.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그렇잖아요. 8만 원 받아요. 뭐 10만 원 받아요. 매일 받아요 그렇게. 근데 더 나아지는 건 없어요. 나중에 운이라는 자체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사를 가세요.
그 집에서 돈이 생길 겁니다. 하는 건 뜻하지 않게 내가 이사를 갔는데 우리 집 식구들 애들이 안 아프고 나도 안 아프고 꿈도 잘 꾸고 뭐 좋은 일만 계속 생겨. 경사스러운 일만 계속 생기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은 돈이 모아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가는 돈 대출이나 뭐 보험료나 다 똑같죠. 네. 그거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줄이 새어나가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건 뭐가 있냐면 남편이 사고가 났어. 병원비가 들어가죠. 뜻하지 않게. 이런 돈들이 뜻하지 않는 돈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 이사 가세요. 거기서 재물이 들어올 거야. 뭐 시기는 상관없이 갈 수 있을 때. 시기요? 네,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명의가 누구 거죠? 남편 본인 지금은 명의에?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월세죠. 네. 남편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1년생 38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성이 뭐예요? 지씨. 아, 지. 엄마 명의로 가세요, 엄마 명의로. 제 이름으로 지금 남양주에 원래 임대주택 아파트가 있어요. 네네. 월세 아파트인데 지금 다른 분이 살고 있어서 거긴 그냥 이렇게 놔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양에 애들 학교랑 원래 신랑이랑 떨어져 있었어요. 남양주에 있을 때는 4년 전에는. 근데 남편이 같이 이제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제가 안양으로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들어서 원래는 제가 다시 남양주로 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이렇게 떨어져서 좀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활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냥 제 이름으로 월세를 다시. 할 수 있으면 엄마 명의로 하세요. 엄마는 2020년서부터가 2019년에 재물의 운이 서서히 풀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2019년 이사를 가세요. 하시는 게 뭐냐면 2019년 한 해를 본 거지만 2021년 보고 내가 이사 가라는 얘기는 안 하죠. 못하죠. 왜? 2020년도 있을 것이고 21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네. 2020년 되면은 나갈 때는 돈이 모아져서 전세로 가게 됐어요. 그럴 희한해. 수도 있다는. 네, 희한해. 똑같이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귀인이 나타나서 야 니네 언제까지 전세로 월세로 살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돈 좀 더 보태줄 테니까 뭐 같은 월세라도 보증금 더 올려서 가. 이렇게 누군가가 도와줄 거라는 거죠. 본인한테. 그쯤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머무는 곳에서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018년 이렇다 할 게 없었네요. 하는 게 뭐냐. 재미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느낄 정도로 재미가 없어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고. 그냥 사람들이 의뢰 아홉수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걸로 버티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39이니까 그래, 9시 때문에 이런가 보다. 올해 진짜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제가 정말 안 아픈 성격, 안 네. 아픈 체질인데 네. 둘째를 작년에 낳아가지고 좀 터울이 있어요. 큰애랑 7살 차이인데 둘째 낳고 작년에 낳고 올해 딱 돼서 진짜 병원이란 병원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막 CT도 찍고 MRI도 찍고 저번 주까지도 막 계속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막 이랬거든요.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뜻하지 않게 자꾸 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몸이 좀. 근데 이제는 돈을 번다. 재물이 들어오겠네. 우리는 그게 재물이에요. 사람이 안 아파서 병원을 안 가야지. 그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재물 그러면 다 돈으로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돈으로 두고 얘기를 한 건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돈도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그죠? 나가는 돈 똑같은데 어떻게 돈을 모아? 뜻하지 않게 사고가 안 나가고 안 아프고 하는 뜻하지 않는 돈들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남편도 내년부터는 조금 일이 좀 수월해질까요? 남편이 제일,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이게 벌이가 조금 그런 원래 노동 일이 좀 그렇잖아요. 네, 이렇게 네. 좀 일정하지 않고 네. 하는 만큼 이렇게 하는데 일이 너무 지금까지 없었어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 이제 그래서 현장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는 건데 본인 명의로 가시라고. 갈 수 있으면 네, 제일 네. 남편은 관록을 운으로 계속 열어주고 가야 돼요. 남편은 직장 문으로 계속 열어서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집문서를 잡아버리면 문서 자체는 두 가지가 다 들어오지 않아요. 꼭 한 가지밖에 안 들어오는 거야. 내가 직장의 운을 잡았어. 직장의 운을. 그럼 내 가정이 좀 불화설이 생긴다든가 이사를 가더라도 맨 똑같은 곳으로만 가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꼭 파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당도.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나눠주는 거예요. 문서를. 대주 기준님이 문서가 같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세요. 태주도 문서가 들었거든. 가라고. 근데 가면 순서를 잡아주면 명의를 본인이 잡으세요. 진명의. 남편분은 직장으로 풀어줘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면 큰 사고 없이 원만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웃수기 때문에 본인이 당연히 몸수 치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막 아픈 정도를 우리가 따진다 그러면 어떤 분들 막 그래요. 생사례 드릴로 막 뚫어내는 것 같아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상이 건드려서 그러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아홉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조상이 건드려서 이 몸수가 자꾸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가 사는 게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의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떤 결론이 나느냐?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본인한테. 사람 대인관계에도 재미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깔깔대고 웃니? 맞아, 안 맞아? 그렇게 변한 패턴 자체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본인이 살고자 한다면 2019년 세무서를 잡아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이사를 가더라도 세마전 세터전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제가 아까 남양주에 제 이름으로 임대주택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전입신고를 못 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름을 못 빼니까 제가 전입신고를 하면 거기 임대주택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지금 친한 언니가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 임대주택 보증금을 저한테 줘서 제가 안양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남편 이름으로 그 월세를 지금 안양에 얻어서 살고 있는 건데 제가 만약에 집을 얻으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새로운 주소로. 네. 전입신고를 못해서 남편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뭐 또 딴 사람은 없으세요? 주위? 아 남편 말고 다른 사람 명의를 할 사람 집을 남편이 여기서 집문서를 잡아버리면 직장이 흐지부지해져 버릴 텐데. 그래서 그 남양주에 있는 임대 아파트를 그냥 빼고 싶어도 저희가 그 살고 있는 언니한테 보증금을 또 그만큼 내줘야지 되는데 그게 지금 상황이 안 돼가지고 형편이 안 돼서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거기 제가 여기서 이사하는 곳에서 제 이름으로 집을 얻으면 전입신고를 해야 안 하는 방법도 있나요? 한번 알아보실래요? 네.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까지 우리 할아버지가 다 그쵸, 얘기를 그쵸.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알아보시고 좀 알아보시고 조금 어렵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만약 부득이한 경우는 남편 명의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비방을 좀 알려드릴게요. 직장에서 깨지지 않는 그런 비방을 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좀 움직여보세요. 우리가 굿이 아닌 비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좀 알려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좀 잡고 가세요. 그리고 2019년을 조금 활기차게 좀 보내세요. 제가 지금 요번에 이사를 간 집이 좀 어둡나요? 아니에요. 층수는 4층인데 굉장히 밝거든요 밝아요? 지금. 네. 새로 지은 건물이 분위기가 어두운 거야? 밝은데 사람 식구들이 어두운 거야? 저희만 살거든요 그 층에는. 아래층에는 이제 독재식으로? 원룸으로 3개인데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데 지금 집이 막 너무 습하고 막 이래가지고 애기가 이제 있으니까 9살이고 지금 2살이거든요 애기가. 그래서 막 곰팡이가 끼고 막 이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아무튼 환기를 막 하고 해도 이제 새 집인데 공사가 그러니까. 잘못됐는지 집이 너무 그래가지고 애기 때문에라도 이사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4층인데도 습해요 집이. 네 새로 지었는데도 어떻게 자재가 잘못됐는지 환기를 계속 시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좀 빌라가 좀 더 아파트보다 이제 세가 싸잖아요. 그래서 빌라로 온 거거든요. 원래 아파트에 살다가. 그래서 가긴 가야 되겠다. 더 좋은 자리 나올 거고요. 제가 층수로 보여주면 2층이 나오네요. 2층. 예, 그쪽으로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수월할 거고요. 한번 알아보세요. 그런 거 명의를 할 수 있는지. 명의를 할 수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애 아빠 명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비방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 선생님 뭐지? 네.
저희 시댁에 시부모님하고 아주버님이 계세요. 음. 신랑보다 한 살이 많은, 그러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79년생 아주버님이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걸 본 게 아닌데 네. 저를 본 어떤 분이 시댁에 누가 돌아가실 거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제 나이 37에. 네. 그래서 저보고 둘째를 네가 37에 나오면 그게 막아질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랬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아직은. 네. 그냥 시어머니가 올해 그 신장암 1기 초기여가지고 그냥 네. 수술한 거밖에 없어요. 네. 그때밖에 없는데 혹시 시부모님 두 분은 그런 건 없으시죠? 뭐 1, 2년째가 돌아가시고. 네, 그거로는 보여주지 그거 않아요. 없죠. 급사로는 보여주지 않아요. 급사는 보여주지 않는데 5년 뒤. 혹시 걱정이 돼서 5년 뒤에는 보여주네요. 두 분 중에 누군지는 모르는. 남자분이 보여줘요. 그치.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20년 가까이 노시다가 이번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아프면서. 네. 그래서 시댁 쪽도 되게 어렵거든요. 사는 것 자체가. 형도 그렇고. 시댁도 이번에 막 이사를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막 하고, 그러니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가지고 형이 막 빚지고 막 이런 게 있어서. 네네. 그래서 시댁도 막 어수선하고 저희도 막 그렇고 너무. 그래서 신랑이 좀 시댁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저만 이렇게 연락하고. 그런데 1, 2년째 되게 안 좋게 대하더라고요, 신랑이 시댁 쪽이. 근데 이런 말씀 참 하면 죄송한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신랑은 자연적으로 찾아가실 거예요. 그렇긴 하겠죠. 네.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지금 뭐 1, 2년 안에 누가 돌아가신다 제 눈에는 안 보이고요. 제가 뽑았을 때는 5년, 6년, 7년 그 안에는. 근데 그게 아버지인지 형인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냥 남자라는 네, 거밖에. 네. 그죠? 형도 아직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혈압 쪽으로 좀 조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실 때는 뇌출혈이든 뭐 이런 걸로 또 갑자기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쵸. 바로 저는 바로 네. 지금이 그것까지 생각하지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밤에 일을 다닌 지 2달 반 정도 됐어요. 네. 거기가 유흥 쪽이거든요. 네. 라이브 카페를 다니고 있는데 네. 라이브 바를 다니고 있는데 손님들이 다 남자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결혼을 했다는 얘기를 아니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아니라 남편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혼자 됐다고 하거나 뭐 헤어져 있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왜냐면 손님들이 남편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불편해한다. 네. 남편 있는 여자를. 네. 근데 그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꼬이잖아요. 자꾸 추근덕거리고. 그러니까 술 마실 때 그런 거 말고 따로 막 보자고 한다거나 따로 막 만나자고 한다거나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2달 반 10월 8일부터 다녔으니까 2달 반 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둘째를 3월달부터 어린이집 보낼 거라서 낮에 일을 못 해가지고 제가 밤에 할 일을 찾다가 또 벌이가 일반 식당은 너무 적고 아무래도 그런 쪽에 있는 게 좀 월급이 세잖아요. 네. 그래서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쪽 일을. 근데 아이가 어린이집 가고 나면 낮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게 돈이 안 맞다 보니까 나가야 되는 돈은 많은데 신랑이 벌어오는 게 거기에 못 미치니까 제가 그쪽을 나가서 이렇게 메꾸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그 일을 제가 하는 게 좀 맞는지 아니면 정말 힘들더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지. 이건 신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근데 그런 쪽으로 막 이상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밤에 이렇게 나간다는 것 자체가 본인도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아무래도. 말한 것처럼 네. 나쁜 걸로 하는 건 아니지만 밤에 나간다는 자체가 아무래도 그렇죠? 저는 그렇게 돼요. 그거는 신이 얘기를 해줄 게 아니고 제가 보면 왜냐 당연히 남자 속을이에요. 당연히 남자 속을이야. 그죠? 근데 본인처럼 박씨처럼 그렇게 예쁘게 생긴 사람이 전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일만 해요. 가서. 근데 남자 속을이에요. 예쁘게 생긴 사람이 일만 해. 말이 안 나올 것도 말이 나오죠. 그건 제가 볼 때는 박 씨의 생각은 알겠어요. 생활이 어찌됐든 직장인보다 조금 더 낫겠죠. 그죠? 다닐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신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스스로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작은 돈이라도 더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거고, 그쵸?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벌어서 내가 빨리 성공하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년이면 40밖에 안 됐어요. 그죠? 앞으로 이제 반곱이 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반곱이. 내가 80까지 산다 그러면 이제 반 온 거예요. 그럼 앞으로 반을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엄마의 자세라면 안 하시는 게 맞는 거죠. 안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직장을 차라리 다니시는 게 맞고, 내가 직장에서 조금 힘들 것 같다 하시면 차라리 기술을 배우시는 게 맞는 거고, 내가 기술을 뭘 배워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식당 이런 거 말고 차라리 앞으로의 전공을 볼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거. 차라리 학원을 다녀서, 요새 나라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잖아요. 학원을 다녀서 한복을 만들든, 요새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학원을 다니라고 제가 어떤 분한테 그랬더니 더 꿈이 더 커졌어. 뭐 나는 여기 학원을 다녀서 뭐를 뭐 어디서 들어가서 여기를 그렇게 갖는 게 아니다. 꿈이라는 건 한복 같은 거는 사람이 대중화가 우리나라에서는 덜 돼 있어요. 지금은. 근데 나중에 제가 그건 설명을 할 거고, 차라리 학원을 다니셔서 본인이 앞으로의 전망을 봤을 때 탄탄하게 갈 수 있는 거를 찾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너 직장을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게 맞아. 그거는 사주팔자에서 나오는 거지 본인 성격하고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내가 사주팔자에 잘 맞아. 본인 성격이 안 맞아. 그럼 못해요. 못 배우는 거예요. 못 배우는 거지. 어떻게 배울 거야? 나랑 안 맞는데. 사주팔자만 잘 맞은 거지. 생활 속에서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이거 배우기 싫은데 1시간을 가서 배워야 된다면 막 이걸 배울 생각하면 숨이 벅차. 안 배우는 게 낫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뭐 부동산을 배우던, 뭐 한복 기술을 배우던, 거기에 맞는 뭐 제과를 배우던, 뭐 떡 기술을 배우던, 뭐 그런 기술들을 더 배워서 앞으로의 전망을 보니 갈 수 있는 걸 찾는 게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당장 버겁더라도,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한 6개월 내가 학원 다니면서 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6개월 뒤에는 내가 그쪽 계열에서 들어가서 직원으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020년, 2021년 경력이 쌓이고 나면 본인이 본인 스타일대로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노하우가. 제가 아는 분한테 한복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권했어요. 근데 이분이 우울증 때문에 되게 힘들어 했거든. 그래서 한복을 만들어 봐라. 학원 다녀서. 그래갖고 학원을 다닌 거예요. 학원을 다녀서 한복 자격증을 딴 거야. 1년인가 뭐 이렇게 따더니 정말 대성 봤어요. 너무 좋다고. 너무 재밌었다고. 그때 보살님 말씀 듣기를 잘했다고.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은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남편에 대한 예의고 아이들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 상의를 했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상의를 했어도, 그 밤에 나가는 내 와이프의 모습을 볼 때는 상의를 했어도 그 남편의 마음은 어떨 거야? 자기가 더 무능력하고 더 못났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박씨의 어떤 내 남편에 대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한테 물어보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예의죠. 내 남편에 대한 예의, 내 아이에 대한 예의. 그러니까 정리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고요. 정리를 좀 빨리 하세요. 그래서 아니면 계획을 딱 세우세요. 내가 한두 달만 더 다니다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면 한두 달 더 열심히 하셔서 돈을 좀 모으셔서 그만두셨다가 학원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요. 제가 볼 때 2019년이 좀 본인한테는 평길이고 좋은 길입니다. 대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대주님 아홉수가 치고 들어온다 그래도 그 아홉수의 문서 자체가 조금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박씨한테 그 문서를 잡아라. 집 문서를 명의를 잡아라. 대주님은 직장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했던 게,
대주님한테 두 개 다 문서를 잡으면 버거운 신전이 되거든요. 2019년이. 부하가 일어나서 터지는 신전이에요.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되는 신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제가 비방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했으니까 그건 충분히 대주님하고 남편분하고 충분히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 상의를 하셔서 답을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원래 제일 금전적인 거랑 네.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남편 일이랑 음. 애들은 아직 어려서 애들은 아이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 오빠가 있어요. 저보다 5살 많은 네. 75년생인데 아직 네. 결혼 안 했거든요. 네. 결혼 혹시 못 하나요? 아니요, 내년에 짝이 나타나네요. 네. 짝이 나타나는데, 이 오빠가 마음의 문을 조금 안 여네요. 그래요. 예, 예, 예. 음, 여자는 보여요, 내년. 음. 2019년에 짝은 나타난다 그래요. 근데 마음을 좀 열고 봐야 되는데, 마음을 좀 다쳤어요, 오빠가. 제가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예, 예. 근데 제가 꿈도 막 그 뭐 부모님 보는 꿈 말고요. 그런 꿈 말고 제가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흔히 막 그런 것도 되게 심하고, 그러니까 저희 형제 중에 저만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장례식장 같은 데 갔다 오면 막, 그리고 최근에는 안 갔는데 지금 사는 집에서도 그랬고 막 이렇게 보여요. 막 지금 몇 사람들이. 월생이죠? 저 언니. 그냥 양력으로 9월이요. 음력은 모르시고? 그건 잘 모르겠으니까. 예, 예. 8월 5일인가라고 네, 들은 네. 것 같은데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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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네. 옛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라. 그래서 저희 언니하고 오빠가 있는데 저희 언니하고 오빠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부모님 꿈에서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런 걸 느끼잖아요. 뭐 이렇게 가위 눌려진다고 뭐 몸이 안 움직여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말고요. 이렇게 남자 사람들이 많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말고 남자들이 이렇게 가끔 지금 사는 집 안방에서도 본 적이 있고, 그 전엔 되게 더 심했거든요. 아이 낳기 전에. 근데 나오면서 조금씩 사라졌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은 네가 기가 약해서 그렇다, 피곤해서 그렇다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가끔 보여. 그러면은 막 그 무섭진 않거든요. 그래서 막 몸을 만져준달지 막 이렇게 그럴 때도 가끔 있고. 그래서 몸을 만져주면 어때요? 시원해요? 더 아파요?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무섭거나 아프거나 막 그냥 그렇진 몸을 않아요. 만져주세요. 그냥 이렇게 주물러주면 네. 뭐 이렇게 주물러주자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시원해요? 아니면 네, 그러니까 그냥 아파요. 기분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방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저희 집이 되게 좁거든요. 지금 사는 집이 네네. 좁아요. 그리고 한 귀퉁이에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사람 다 남자예요. 근데 전부. 그래서 그런 적도 좀 있고, 그냥 그런 거는 뭐 매일 그런 게 아니라서 그냥 그런 건 그냥 정말 제가 이 정신력이 해이해져가지고 그런 건지, 부모님을 꿈에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 남들이 들으면 되게 좋은 꿈이다 그런 거 있죠. 막 금을 줍는달지 막 이런 꿈 되게 자주 꾸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뭐 그런 건 없어요. 막 로또도 사봤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금을 주는 거는 근심이에요. 아 그래요? 네. 좋은 게 아니구나. 네. 그래가지고 며칠 전에도 꿨었는데. 그러니까 근심이야. 근심이고, 그리고 신모. 본인이 지금 주위의 환경 자체가 어떤 답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의 그 주위의 환경들이 내 마음에서 꺼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게 그 꿈을 꺼지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사 가고 나면 조금 자제될 거예요. 2019년에 본인이 2018년에 조상자들도 마찬가지고 본인한테 이렇다 하는 그런 양반들이 딱히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2019년에 이제 본인을 도와주는 양반들도 내려오니까 좀 2019년 알차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알차게 보내야, 계획을 좀 세운 대로 보내야 그 계획성이 잘 따라가줘요. 2019년에. 내가 예전에는 계획을 세웠어. 몇 개월 가고 꼭 무너지고 몇 개월 가고 꼭 무너지고 이랬다면 2019년은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지금 3월달에 방통대 그 원서를 넣으려고 했는데 제가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고등학교를 중간에 그만둬가지고. 근데 그거
검정고시 그거 뭐지? 그 받은 거